자, 이번에 화제 소식 전해드리는 오늘 아침 브리핑입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요즘 결혼을 앞둔 신부들 사이에서 그 애교 예단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애교 예단 때문에 울상짓는 신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초기 감기 잡는 달걀술부터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독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정세인 주부. 일주일은 기본이요. 심할 땐 한 달 이상 앓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감기 걸리면 저는 이제 뭐 몸 으스르스하고 빨리 나을 듯 하면서 안 낫는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기를 달고 살던 그녀가 요즘 감기 걱정 뚝 낫게 된 비결이 있다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몸이 으스르스하거나 그럴 때 요거 한 잔이면은 감기 뚝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거야 달걀술요. 달걀술이요? 예. 바로 달걀술 덕분. 청주와 달걀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청주를 냄비에 붓고 먼저 100ml 정도의 청주를 약한 불에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술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달걀 1개와 꿀 1스푼을 넣어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완성됐어요. 저 이제 목이 칼칼하거나 이렇게 좀 그럴 때 이거 한 잔 먹고 자면은 땀도 쫙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즐겨 마셔요. 사실 달걀술은 초기 감기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본의 민간요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 또한 어릴 적부터 이 달걀술을 자주 접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다마고자케라고 해요.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플 때는 그거 먹으면 감기 없어진대요. 사유리 씨도 인정하네요. 네, 그렇다면 달걀술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달걀의 라이소자임은 세균에 대한 항균작용을 하고요. 감기의 재증상인 콧물, 인후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 마시는 따뜻한 술은 으슬으슬한 기운을 없애주고 달걀의 단백질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프랑스의 뱅쇼, 독일의 글루바인 등 술로 감기를 잠재우는 민간요법이 다양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이죠. 크리스티나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늘 특별한 술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이태리에서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 시댁부터 감기 걸리면 특별한 먹는 거 있어요. 바로 라떼 그라파라고 해요. 라떼는 우유, 그라파는 40도 이상의 술을 말하는데요. 먼저 우유 한 컵 반 분량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그라파에 꿀 1스푼을 넣은 뒤 우유와 섞어주기만 하면 라떼 그라파 완성됐습니다. 원샷하고 잠 자요. 푹 잠 잘 자고 일어나면 감기 좋아져요.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술보다 파나 생강 등의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 무 또한 초기 감기를 잡는 데 특효라고 합니다. 먼저 시원한 무를 갈아 즙을 낸 뒤 꿀을 1스푼 정도 넣어 섞어주기만 하면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무에는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경우에 좋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술. 올가을엔 달걀술 하나면 감기 걱정 없어지겠죠.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예비 신부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10월. 지금 대한민국의 가을은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데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예물 관계라든지 혼수 관계 남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서로 그 조율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듭니다. 남과 예단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에 혼수며 예물, 예단까지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예단의 비용만 보시면 500에서 120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단의 플러스 혼수, 가정 가구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바꿔봐요. 이 돈으로 혼수 준비해줘요. 네? 남보기에 궁색해 보이는 거 싫으니까. 간혹 예단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예단을 간소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현금만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불은 하실 때 은수저랑 반상기는 50% 이상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단 삼총사는 이제 옛말. 값비싼 물건들로 준비한 예단 대신
바로 손거울, 귀개, 청홍주머니 등을 함에 넣어보내는 이른바 애교 예단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간소화됐네요. 은수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한 60만 원대, 이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에서 한 120선, 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에서 120선 그렇게들 이제 많이 잡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하시더라도 거의 200단위가 가까우시니까요. 근데 진짜 좀 요거는 평소에 딱 잘안 18만 쓰거든요. 원이면 그렇죠. 되니까. 하지만 착한 가격에 한번 실속 있는 품목으로 또 한 번 부담을 덜어주던 애교 예단이 최근 몇몇 업체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다는데요. 이걸 또 악용해요? 네, 실제 예단 전문 업체에서는 애교 예단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예. 예단이 이불이랑 반상기 은수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예단이 들어가면서 애교 예단은 따라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아, 플러스해서. 그렇죠. 조그맣게 쌓여있는 게 애교 예단이에요. 따라 들어가는 건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분이 25%고 70% 가져가고 5%는 일부러 안 하시고. 간소화라는 건 없어요. 신경 없는 얼굴이 원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단이 들어가면서 뭔가 애교 예단 하나 들어가면서 이게 뭐니 하면서 웃음 한번 드리는 거지. 애교 예단을 필수 예단으로 둔갑시켜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업체들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비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어머님들 정말 화장대를 위해서라도 거울을 보실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거는 2시간 9만 원 정도. 기계는 지금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15,000원이세요. 근데 얘는 99% 은이거든요. 13만 원이시고 얘는 11만 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 60만 원 선대에서. 뭐 솔직히 돈 1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감정이 그 마음은 평생 가는 거예요. 글쎄요, 돈 100만 원 이 업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업체 입맛대로 바뀌는 가격에 평균 8만 원이던 제품은 순식간에 6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하는데요. 업체들이 교묘한 상술로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는 동안 그 부담은 예비 신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소비자를 속이는 업체에게 화도 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 보낼 땐 것도 하나 더 해줄 생각에 이것저것 그냥 비싼 거를 하려고 저 신경 많이 쓰지 아무래도. 시댁에서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친구들이 말을 하니까요. 비교가 돼서 부담은 좀.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 다 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교 예단 때문에 웃고 우는 예비 신부들, 더 이상 업체들의 상술로 착한 결혼 문화가 얼룩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자가 차가 다니는 곳으로 걷고 담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얼굴을 가린 모습도 수상해 보이는데요. 알고 봤더니 230여 점의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시가 3억 3천만 원의 보석을 훔쳐간 간 큰 남자. 도대체 이 범인은 누굴까요?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피해자는 절도 전과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30대 가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새 집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또 이자가 월 약 한 150만 원 정도 갚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연체가 돼서 이번 달까지 400만 원을 이자를 갚지 않으면은 집이 경매가 될 수 있다 그런 통고 처분을 받고. 이처럼 집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데요. 한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 156만 가구가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이 피의자 역시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였는데요. 대출 이자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약 3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도청사가 가지고 문 앞에서 찍고 또 저쪽에서 찍고 몇 번 찍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집을 사는 거는 내가 돈이 얼마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은 피의자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 처한 가족은 피의자 가족뿐인 걸까요? 대출이 3억 5천 4억이었거든. 왜냐하면 높을 때 했기 때문에
지금 탈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대출 못 갚은 사람들은 만약 이자도 못 내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날려버리고 그냥 신용불량으로 사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억대를 빚을 내서 왔을 거잖아요. 본인 생각에는 내가 듣기에도 본인 얘기할 때 오를 거라는 전제하로 온 거예요. 직장인이니까. 그래서 근데 재테크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서자마자 바로 그렇게 떨어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집을 비싸게 들어왔는데 지금 집값이 내려서 거의 막 우리가 대출금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대출 우리 살 때보다 막 거의 1억 넘게 떨어져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면서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 간다. 지금 사면 충분히 대출금 필요 없이 충분히 사고 또 남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을 지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마지막 소식 굉장히 씁쓸합니다. 집을 팔아도 주택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출금, 원리금도 못 갚는 이런 하우스푸어의 숫자가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자나 또 신불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도까지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좀 빨리 구축하고 또 탈출구 마련을 시급하게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단 문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애교 예단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소화하자는. 근데 그 의미가 퇴색되다 보니까 우리 신부들에게 애교 예단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애교 예단이 생겨난 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 신결혼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거울은 좋은 모습을 봐달라, 기에게는 좋은 말만 해달라, 그리고 청홍 주머니는 백년해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기자기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취지가 퇴색되는 일, 망각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달걀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감기 걸리면 라면 끓여 먹던가 유자차 이런 거 마시는 건 있었잖아요. 근데 알코올 이거 괜찮을까요? 네, 별 방법이 다 있죠. 사실은 고춧가루, 소주에 이렇게 타서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신데 사실은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효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이 초기에 들어가면 감기 심해지기 전에는 혈류가 좀 증진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절대로 감기가 좀 심해져서 열이 난다든지 염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알코올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심해질 때는 절대로 알코올 드시는 것은 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